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대학교죠. 이화여자대학 오늘 통역을 치렀습니다. 자, 입학처장 또는 최대 학장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일단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입학도 취소가 됐는데 관련된 분들 전부 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소개합니다.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를 뽑아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정유라가 면접에서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해서 금메달을 테이블에 올려 놓은 건 맞죠? 그는 면접장 안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2015년 1학기에 결석이 많았기 때문에 8과목 중 7과목 F학점으로 처리됐는데 2016년 1학기에는 6과목이 학점이 부여됐어요. 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추후에 알았습니다. 2014년 당시 입학처장이셨죠? 정유라가 이대 입시 지원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경수 학장님께 들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그 정윤혜 씨 딸 이름이 정유연이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총장한테.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유라가 입시에 지원한 거를 누가 알았느냐 이런 흐름이 좀 존재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경숙 학장이 있고 대학 교수 생활을 같이 했다는 김종 차관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그 당시에 김경숙 그 이대 체육대학장에게 정유라 관련해서 부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분이 대학 교수 생활을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일단 김경숙 학장은 절대 아니다 얘기하죠. 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 검찰의 설명이 있고요. 또 네. 이렇게 검찰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은 김경숙 당시 학장이 이제 남궁곤 교수 당시에 입학처장인데요. 이 입학처장에게 정유라 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라고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대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특혜나 지원 등을 이제 요구한 것인데요. 그리고 남궁곤 당시 이제 그 입학처장이 최경희 총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라고 했고 그러자 실제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또 금메달을 현장에서 보여줬던 정유라 씨가 이제 면접을 통과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최경희 당시 총장이 정영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실제로 2차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청문회장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두 분 얘기입니다. 남궁건 교수는 정유라가 지원했다는 거 나 김경숙 학장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윤혜 씨의 딸이구나 해서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남궁건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경숙 학장은 나는 남궁건 교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과연 어느 쪽이 사실인지 일단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제가 엉뚱한 말씀 하나 드리는데 네. 흔히 말이죠. 아까 하태경 의원이 질의할 때 정유라 씨 좀 뽑아달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청탁 민원을 할 때 네. 저렇게 표현 안 합니다. 누구 뽑아주세요. 누구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좀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잘 아시죠? 암괴 네. 좀 잘 관심 가져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 힌트하고 메모 하나 주고 말이죠. 쉽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네. 얼마든지 그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은 네. 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답변과 멘트로 의존하다가는 네. 계속 말이 겉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 대학 입시 제도 그 체계죠.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 학사 관리를 하는 과정이 부처 차관이 아무리 대학의 그 주관 부처라고 하는 교육부 네. 차관이 전화를 해서 문체부 차관, 네. 교육부는 아니죠. 문체부 죄송합니다. 문체부 차관이죠. 문체부 차관이 전화해서 학장에게 단대 학장에게 전화해서 누구 뽑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 학생을 뽑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이 얼마나 엄격하게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교육, 특히 대학 입시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민한 사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차관이 학장에게 전화해서 누굴 뽑아라 해서 학장이
입학처장에게 얘기하고 입학처장이 사후에 총장한테 보고한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네. 답변입니다. 근데 만약에 네.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이건 순전히 추측이자면 네. 어느 한 사석에서 이를 때면 저녁에 식사라면 술 한잔 하면서 네. 그 중요한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더라. 근데 그 딸이 이화여대 이번에 응시를 한다더라. 네. 얘가 들어오면 엄청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기겠네? 라고만 얘기하면요. 네. 솔직히 아까 말씀한 대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잘 알아서 탁탁탁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 정도 교수생은 많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김종 차관이 뭐 네.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안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종 차관이 단순하게 어느 학생이 입학할 테니까 좀 편의를 입학을 시켜달라라는 그 차원의 부탁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가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 인식을 시켰고 그러니까 단대 학장이나 교수 입학처장으로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유라를 정말 입학시키고자 했다면 과연 단대 학장에게 가는 선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밝혀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단대 학장과의 차관이 연락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만요. 자, 오늘 이제 많이 등장했던 증인 가운데 눈에 띄는 분은 김경숙 체육대학장입니다. 다음 CG 하나 저희가 준비한 거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은 남편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 서울시 승마협회 이사이고요. 또한 네. 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이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그 건국대 교수인데요. 지금 네. 그 김경숙 전 학장과의 그런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이었죠.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공모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물론 그 후에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를 하긴 했는데 임명은 되지 못했죠. 선발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인사권을 갖는 거잖아요. 최순실 씨가 마음 먹으면 어쩌면 만들어줄 수도 있는 자리네요. 가능한 자리였고 미리 그렇게 내정되어 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한 과학계 이 자리가 과학창의재단 자리가 사실은 과학계에서 과학자들이 자리에 앉아야만 좀 어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자리인데 말 전문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말이 많았고요. 또 하나가 당시에 그 당초 이사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람에게 청와대 측에서 가만히 있어라 지원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결국은 이제 이 김 교수를 내정했던 것이 아니냐 청와대 측에서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계에 관련해서 오늘도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묻고 이분들이 답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 김경숙 증인이 이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의 총지휘자라고 하는데 본인만 지금 발뺌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최순실 일가와 같은 패밀리급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박원호와 함께 만났다는 걸 인정을 하셨죠, 그죠? 9년, 10년 전 어쨌든 일인 걸로 만났잖아요. 제가 알고 있고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됐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낙하산 위촉이 됐어요. 모든 자문위원들은 11월에 임기가 시작하는데 남편분만 갑자기 4월에 임명을 받았고요. 미래부에서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김영숙 학장 남편께서 창의재단 이사장에 신청하신 거 맞습니까? 했다가 그거를 다시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남편이 건국대 축산식품학과 교수신데 또 말을 탔던 경험 때문에 역시 승마하고 또 이어지는 뭐 다양한 일들이 있군요. 의혹도 제일 많고 또 제일 고소고발 당한 건수도 많죠. 근데 네. 오늘 사실 김경숙 전 학장의 어떤 발언 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화여대 이미지가 실수됐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죠. 정유라 씨가 출석도 안 하고 학과장과 시험도 안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학점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김경숙 전 학장이 그렇게 대답하더구만요. 그건 교수의 고위고난이라고. 저도 지난주에 학생들 시험 봤지만 출석 안 하고 시험 안 보면 절대로 학점 안 나갑니다. 그건 대한민국 모든 교수들의 공통된 일입니다. 근데 본인은 고위고난이다? 저는 참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답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경희 전 총장도 오늘 출석했습니다.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입시 부정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만 그 후에 물러난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오늘 나온 최경희 전 총장의 답변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마감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경희 증인.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정윤회 딸 누가 입학을 했다는데 저는 미공개에서 볼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감복을 가장 최근에 만난 게 언제입니까? 단둘이 만났죠. 아닙니다. 한 분 더 있었습니다. 누구랑? 저는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최경희 증인 130년 2대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때까지 이화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